제가 SMRT에 와서 서울시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인문도시 순상의 복원이라는 걸 중심으로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컴업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문화와 그리고 인문학의 확장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예술 미디어 인문학의 변주고 디지털 인문학의 확장이라고 적었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디지털 휴머니티. 제가 미국에서 이번 3월에 기고를 했는데 그 전에도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뭐 모교를 방문하거나 이러면 막 디지털 휴머니티 막 빵빵빵빵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다들 잘 모르세요. 디지털 인문학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디지털 휴머니티. 네,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게 어떤 걸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김태윤 작가님? 로컬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휴머니티라는 것 자체가 좀 재정의돼야 될 시점인 것 같고 그거와 관련해서 연구하는 게 아닌가. 네, 정말 좋은 대답. 제가 정말 원하는 대답이에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어떤 인문학적 컨텐츠들을 디지털적으로 퍼블리시하는 거, 출판하는 거, 그리고 웨브사이트에서 보는 거, 그게 디지털 인문학 아니냐. 그리고 되게 전통적인 인문학가들에서는 대부분 그런 방법들을 받아들여요. 왜냐면 그게 쉽거든요. 그리고 대중하고 넓게 소통할 수 있고 되게 빠른 방법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은 아까 김태현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 디지털 인권성에 대한 고민, 디지털 문명이 문화가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우리의 경험을 확장 혹은 제한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는 디지털 퍼블리케이션,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확립 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디지털 인문학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가 결합해서 동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우리가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인문학 연구의 디지털화, 도구로서의 디지털을 사용하는 거죠. 이건 툴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 연구의 툴로서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디지털 출판이 있고, 그리고 컴퓨팅을 통해서 인문학적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거. 이렇게 뭐 서베이를 한다던가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또 인포그래픽을 만들고. 다 효과적인 어떤 인문학적 리서치의 프로덕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하나의 엔드 프로덕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문학적 리서치의 프로덕트지 이것 자체가 생산적이지는 않은 거죠. 근데 김태윤 작가가 지적했다시피 그 디지털의 특수성과 성질을 파악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경험적 영역을 더 좋게 만들 것인가 혹은 어떤 제한점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피해가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던져주는 디지털 프로젝트야말로 디지털 휴머니티의 중심에 놓여져야 할 프로젝트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듀크 대학에 있을 때 진행했던 프로젝트 비주얼라이징 베니스라고 이건 베니스의 개토 지역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인문학자랑 엔지니어 그리고 건축가들이 모여서 이제는 사라져서 볼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를 그냥 디지털로 그냥 옮기는 게 아니고요.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미 없어진 것들을 문서를 통해서 복원을 했어요. 3D로. 그래서 버추얼 리얼리티 환경을 만들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치 그때를 살았던 것처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했었으면 이런 식으로 이건 저희가 다 플레이하는 3D 비주얼 모델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런 개토 지역을 지나다닐 수 있는 듯한 경험을 그리고 이거는 그 복원된 지도, 고지도의 한 부분 그 지역을 이렇게 복원했다고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디지털적으로 복원해서 최대한으로 그때의 경험과 비슷하도록 저희가 어떤 저희의 경험들을 확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인간의 경험과 우리의 역사의 appreciation, 감상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드러났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에 인문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사업 선정 그런 것들이 떴을 때 처음에 인문도시 프로젝트는 보통 어떤 거냐면 문사철 중심의 어떤 강좌들을 그냥 대중에게 제공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너무 좋은 자원을 가지고 너무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냥 재미없는 어떤 또 하나의 그냥 역사 교육들 그런 것들을 보여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왜 우리가 꼭 인문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문사철에 집중해야만 하는가? 자, 인문학이 뭐예요? 휴머니티라는 거잖아요. 휴머니티는 뭐예요? 인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경험에 절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확대하고 증강하고 그런 노력들을 이 도시, 인문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 기반해서 그런 활동들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출발했고, 그리고 인문의 도시가 아니라 도시 인문학. 그러니까 이 장소에 기반한,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기반한 인문학적인 우리 개념들 그리고 이야기들을 끌어내보자. 그래서 장소 인문학의 개념으로 새롭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도시 인문학이었냐는 이따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1의 방식, 2의 방식의 디지털 휴머니티적 방식을 통합한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되 그것이 분명 우리의 물리적 환경에서 우리의 생활에 대한 그런 어떤 인문학적 경험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한 것 중에 하나가 모바일 증강현실 앱을 만들 건데요. 그게 위치 기반의 증강현실 앱이어서 그 사람이 직접 한양도성에 가야 그걸 플레이할 수 있어요. 대신 그 플레이하는 것들이 그 지점에서 플레이되면서 어떤 부가적인 정보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야기들이 그 플레이되면서 사람들이 더 확장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왜 근데 공간이냐? 왜 도시냐? 왜 장소인문학이야? 저는 근데 공간이란 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 공간이란 거는 어떤 개념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서울이라고 딱 하면 하나의 개념이잖아요. 한국의 수도, 그리고 굉장히 바쁘고 빠르게 발전했고, 그리고 요즘에 공기가 되게 안 좋고 이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하나의 앱스트랙한 개념인 거예요. 그죠? 근데 장소라는 개념이 있대요. 이건 이프투안이라는 공간 철학자의 개념인데요. 장소는 하나의 위치적 장소. 그냥 뭐 서울 지도 안에 어디로서의 서울이 아니라 내가 살았고 내가 몸담았고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었고 거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라운디드 된 곳, 그것이 장소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이방인으로 오래 살았기도 했지만 12년을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 오면 사람들이 치고 지나가고 너무 피곤하고 이 도시는 나를 반기는 것 같지도 않고 늘 이런 소외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누구이고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나하고 이 서울의 커넥션을 좀 재건해보자. 이런 것들이 충성의 복원이라는 컨셉에서 드러나도록 할 수 있도록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바실라르라는 철학자가 공간이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메모리랑 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아니다. 공간이 우리의 기억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보다. 시간적인 조합은 굉장히 랜덤하고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의 조합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더 강렬했던 기억이 오히려 더 짧은 그 바로 직전의 기억으로 더 기억되기도 하죠. 근데 공간은 이런 거예요. 제가 외국에서 살 때 막 저희 집을 그리워할 때 희한하게 저희 집을 코너를 도는 골목길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길들, 그리고 강아지가 막 뛰어왔던, 나를 반겼던 그 길들, 그 공간, 우리 집으로 향할 때 나던 음식 냄새들, 막 이런 복합적인 공간학적인 기억들이 공간에 스며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공간에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 또한 그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더 많은 우리가 경험적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인문학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고요. 여기서 보면 왜 공간은 인간에게 존재의 아우름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음, 내가 여기에 뿌리 내리고 있음, 이 공간과 나의 관계성을 내가 인식했을 때 이 공간에서 fully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우름, 그 roundness of being을 멜로퐁티라는 철학자는 깊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깊이라고 하면 넓이 깊이의 제3의 공간성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깊이는 그게 아니고 내가 신체로서 이 공간 안에 존재하도록 만들어주는 세계의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가 평면이면 나는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이외에는 세계가 아니니까. 근데 저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깊이, 이 세계의 깊이, 그리고 그 깊이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관계 맺음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깊이이다. 그래서 어떤 것의 깊이를 우리가 복원했을 때 진정 그것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도성의 깊이라고 했잖아요. 왜 도성의 깊이냐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한양도성이야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서울의 역사 600년을 다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을까? 보니까 다 너무 빠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빠르게 너무 개발이 됐고 더 이상 70년대의 모습조차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근데 도성은 옛날의 모습이 많이 파괴가 됐을지라도 거기에 부분이 남아있고 또 복원이 됐을지라도 그때의 시간들이 계속 축적해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 600년을 그럼 도성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도성을 가지고 한양도성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디지털 인문도시 순성의 복원은 이제 한양도성을 도시의 역사, 성안판, 민초의 이야기를 품은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인식하고 그 뒤에 숨겨진 시간과 공간의 결을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6개의 인문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왜 6개일까요? 도성이 6군데가 소실이 돼 있어요. 아예 없어진 곳, 아예 흔적도 남지 않아서 주거 공간으로 바뀐 곳. 그래서 더 이상 복구도 되지 않는 것. 그 6군데를 더 이상 물리적으로 복원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이야기들, 우리의 인문학적 이야기들, 역사적 이야기들, 우리가 사는 이야기들로 채워보자. 그래서 6개의 지점을 마련했습니다. 미나 지도로 보는, 그리고 문학으로 보는 상징과 패러다임. 그러니까 한양도성이 그 당시에는 어떤 기능을 했고 지금은 어떤 기능을 했으며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는 것. 그리고 도성이 품은 시간의 순환들. 그리고 사랑과 소멸, 재생, 사회학적 접근을 해봤고요. 그리고 오감으로 경험하는 한양도성. 이거는 이제 어떤 사운드스케이프라든지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만 지금은 더 집중할 수 있는 다른 감각들. 그러니까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각들을 깨워서 한양도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인문 강좌하고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축제 이 3가지의 큰 바운더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강좌는 지금 38회의 강좌가 준비되어 있어요. 답사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매달 거의 한 4회의 강좌를 하고 있고요. 지금 1년 차에는 역사, 그러니까 서울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2년 차에는 아마 서울의 옛날과 지금을 연결하는, 그리고 3번째에는 더 미디어적인 특성들을 많이 활용한 미래의 모습들을 예측해보는 그런 강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체험은 수많은 작가들이 이 한양도성을 직접 다 재해석해서 서로 그런 다른 재해석한 접근들을 영상이나 AR 컨텐츠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인문주간에는 프로젝션 매핑과 무용수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연을 했었어요. 강좌의 사진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이건 답사. 그래서 저희 한양도성 홈페이지가 있어요. 인문시티.org. 거기 보시면 저희가 매주 어떤 강좌들이 있고 답사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참여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매칭 토크는 이제 작가와 예술가 그리고 인문학자들이 같이 서로의 감점들을 나누는
인문학적으로는 한양도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사람들이 이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살았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면 예술가는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의 작품으로 만들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들입니다. 이런 전시는 11월 달에 서울미술관에서 석파정과 같이 이렇게 전시를 했었고요. 영상은 이건 지금 한번 축제 개막식이었고 이제 여기는 한양 도성 전시센터 시장 공간으로 쓰이던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되게 권위적인 것의 상징, 서울의 그런 권위적인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한양도성 전시센터로 바뀌어서 한양도성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헌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공간의 내러티브를 한번 바꿔보고 싶었어요. 프로젝트 매핑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양도성도 단지 문헌에 기록된 한양도성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갔고 문학에서는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예술가들은 또 이걸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공연과 함께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작가님이 이렇게 취합한 어떤 한양도성과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영상들 그런 것들을 믹스매치해가지고 영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가님이 직접 한양도성을 계속 도세요. 그 GPS 라인으로 지도가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양도성이 아니라 직접 작가가 느끼고 걸었던 그 도성의 지도들과 함께 그리고 안무가와 댄서들이 함께 이 한양도성과 사람과의 이음, 이 관계 맺음 이런 것들을 되게 저는 현대무용은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몸짓으로 이렇게 승화시켜 주신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 추진협력 조직은 이렇게 서울시가 가장 크게 후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저희 SMIT에서 주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대 효과는 이 도시를 좀 더 단지 개념 속에 존재하는 서울 그리고 한양도성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자리 잡은 한양도성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 그리고 우리와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할 것인가 고민하게 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것들로 다시 변화시켜보고자 하는 노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inmunCity.org이고요. 페이스북 디지털 신성이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